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를 모시고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선거 인사이드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최영돈 방송토론팀장을 모시고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역할과 선거방송 토론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봅니다.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쉽게 비교 검증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로 선거방송 토론을 쉽게 떠올리실 겁니다. 그만큼 선거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인데요. 오늘 선거 인사이드 시간에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최영돈 방송토론팀장님과 함께 선거방송토론위원회와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선거방송토론과 관련된 일을 한다고는 알고는 있지만 정확하게 어떤 일을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꽤나 많으실 거란 생각이 듭니다.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어떤 기관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8조 7에 의해 설치된 선거관리위원회 산하기관이고요. 네. 2004년 3월 미디어 선거운동 및 선거 공영제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창설되었습니다. 현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기관인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를 비롯해서 17개 시도 및 249개의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말씀해 주시죠, 팀장님. 네, 선거법이 정한 선거방송토론위원회 본연의 임무는 선거 기간 전에 주요 정당의 정책 토론회와 선거 기간 중에 후보자 대담 토론회를 공정하게 진행하는 것입니다. 네. 또한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법정 임무 외에 토론문화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전국 고등학생, 대학생들이 참가하는 대한민국 열린 토론 대회, 그리고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선거 입후보 예정자들을 위한 선거방송 토론 교육 프로그램, TV토론 아카데미를 개최하고 있고요. 네. 그 밖에 선거방송 토론 관련 연구, 세미나 개최 및 후원 등 학술 분야에서도 토론문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팀장님께서 다양한 활동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토론회 또한 다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토론회가 있는지 설명해 주실까요?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TV토론은 공직선거법 제82조 2에 따라 선거 기간 중에 개최하는 후보자 대담 토론회 등과 같은 법 제82조의 3에 따라 선거 기간 전에 개최하는 주요 정당의 정책 토론회 두 가지인데요. 네.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가 실시되는 내년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경우 대통령 선거에서 선거 기간 전에 정책 토론회 3회와 선거 기간 중에 후보자 토론회 4회, 그리고 지방선거에서는 선거 기간 전에 정책 토론회 3회를 주관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지방선거에서 선거 기간 중에 시도지사, 비례대표 시도의원, 교육감 선거 후보자 대담 토론회 등을 주관하고요. 구시군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구시군의 장선거 후보자 대담 토론회 등을 주관하게 됩니다. 내년 양대 선거에서 공정성을 기반으로 유권자 여러분의 선택에 유용한 토론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고요. 토론 주제 및 질문 공모 등 국민 여러분들께서 직접 참여하실 수 있는 다양한 행사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팀장님께서 다양한 토론회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선거방송 토론 이외에도 정당정책 토론회도 좀 주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당정책 토론회는 어떤 토론회인가요, 팀장님? 정당정책 토론회는 정당법 제39조에 따라 국고보조금 배분 대상 정당이 정당정책을 국민들께 주기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연 2회에 걸쳐 공영방송 스튜디오에서 생방송으로 주관하고 있는데요. 2005년부터 개최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들어보니 내년에는 정말 많은 토론회가 개최된다고 좀 들었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하는 후보자는 좀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공직선거법은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후보자 토론회에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하는 후보자와 네. 그렇지 않은 후보자를 구분하고 있는데요. 선거법 제82조의 2
제4항에 명시된 선거별 후보자 토론회 참석 기준을 하나라도 충족하는 후보자는 토론회 참석이 의무입니다. 네. 이 후보자를 초청 대상 후보자라고 하는데요. 정당한 사유 없이 토론회에 불참할 경우 선거법 제26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토론회 방송을 시작할 때 불참 사실을 사회자와 방송 자막을 통해 국민들께 알리고 해당 토론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게 됩니다. 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자격을 갖춰야지 초청 대상 후보자가 될 수 있나요? 대통령 선거 후보자 토론회의 경우 국회에 5인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또는 직전 대선 및 전국 단위 선거에서 3% 이상 득표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네. 또는 언론기관의 여론조사 평균 지지율이 5% 이상인 후보자는 저희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3차례 주관하는 초청 대상 후보자 토론회에 참석하셔야 하고요. 네. 앞에서 말씀드린 참석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후보자들을 위해서도 토론회를 통한 선거운동의 기회 보장과 유권자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1회의 토론회를 별도로 개최하고 있는데요. 참석의 의무는 아닙니다. 네, 그렇군요.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공직선거가 있는 해에 입후보 예정자를 위한 TV토론 아카데미도 운영하고 있다고 좀 들었는데 입후보 예정자를 위한 교육의 목적 들어볼 수 있을까요, 팀장님? 예, 선거방송 토론은 텔레비전 생방송이 원칙이고 네. 부득이한 경우 편집 없이 녹화 방송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TV토론 아카데미는 방송 토론에 익숙하지 않는 입후보 예정자들의 TV토론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TV토론 아카데미는 어떤 내용으로 좀 진행이 될까요? 예, TV토론 아카데미는 토론의 준비 절차 및 관련 규칙 안내, 방송 카메라 적응 요령, 다양한 토론 진행 방식 체험, 이미지 관리 등 전문 강사가 맞춤형으로 교육을 하고요. 실습 위주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이제까지 참가자분들께서 많은 호응을 해주셨고요. 특히 방송 토론 환경을 미리 체험해 볼 수 있어서 좋았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지방선거가 실시되는 내년에도 개설될 예정이니 지속적인 관심과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팀장님께서 선거방송 TV토론 아카데미에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선거방송 토론회를 통해서 정당이나 후보자들은 자신의 정책이나 의견을 피력하고 유권자는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유권자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방송 토론을 좀 보는 방법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방송 토론 이렇게 보면 좋다라는 좀 팁이 있으면 설명을 해주시죠. 지난 2017년 대선 후보자 토론회의 경우 TV나 인터넷 생중계를 보면서 모바일 메신저로 친구들과 의견을 나누거나 네. 노트북으로 후보자들의 주요 발언 내용을 요약하면서 토론회를 시청한 유권자들이 특히 젊은 층에서 많았는데요. 네. 토론회를 보다 생동감 있게 시청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토론 평가표를 내려받으실 수 있는데요. 후보자들의 비전과 정책, 리더십 등을 항목별로 평가하면서 보다 흥미롭게 토론회를 시청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제가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추천 방법에 대해서까지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는 선거 때마다 후보자 토론회 다시 보기 서비스도 운영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 기관은 선거 때마다 후보자 토론회를 미처 못 보신 국민 여러분들을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 모바일 웹, 유튜브 등을 활용해서 토론회 다시 보기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토론회 생방송에서 놓친 발언이나 후보자들의 정견, 정책을 보다 꼼꼼하게 비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만큼 많은 관심과 이용 부탁드립니다. 네, 다시 보기 서비스도 이용해 보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선거방송 토론회를 진행하기 앞서 유권자들에게 직접 토론 주제나 질문을 공모하고 있다고도 들었습니다. 이렇게 유권자들에게 토론 주제나 질문을 공모하는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팀장님? 예, 토론 주제 및 질문 공모는 선거방송 토론의 수요자인 국민들의 관심사를
토론 주제와 질문을 선정할 때 반영하고 주권자인 국민들께서 선거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참여 민주주의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데요. 네. 응모된 주제와 질문은 분야별로 분류를 해서 주제와 질문 검토 및 선정 과정에서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고요. 공정성과 적합성을 갖춘 질문을 선정해서 토론의 진행 시 국민 질문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주제 및 질문 공모는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와 17개 시도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지되는데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 꽃은 선거라는 말이 있는데요. 선거의 꽃은 바로 선거방송 토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토론회가 선거의 꽃으로 활짝 피어나려면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필수적입니다. 내년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 후보자 토론회를 위한 주제 및 질문 공모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팀장님 말씀처럼 좀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거방송 토론위원회는 성숙한 토론 문화 정착하고자 매년 대한민국 열린 토론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열린 토론대회는 어떻게 시작하게 됐는지도 설명을 해주시죠, 팀장님. 예, 저희 기관은 창설 이듬해인 2005년부터 토론 문화 활성화를 위해 매년 전국 대학생 토론회를 개최했는데요. 네. 2017년 민주화 30주년을 맞이해서 전국 고등학생 토론대회를 신설하면서 2018년부터는 이 두 대회를 통칭해서 대한민국 열린 토론대회라는 대회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도 8월부터 대한민국 열린 토론대회가 진행이 되는데 어떻게 진행되며 참가하고 싶은 분들은 좀 언제까지 어떤 방법으로 신청하면 되는지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작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대회를 개최하지 못했는데요. 네. 올해는 8월 중순에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예선전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16강에서 8강까지 본선 토너먼트는 대면 방식으로 진행되는데요. 8월 21일 토요일에 수원시 권선구에 위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에서 열리고요. 준결승과 결승은 2021년 유권자 정치 페스티벌 기간인 10월 29일 금요일에 역시 선거연수원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네. 대학생부의 경우 참가 신청은 7월 2일 오후 1시부터 7월 12일 오후 6시까지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고요. 고등학생부는 지역마다 차이가 있으니까요. 해당 시도 선거방송 토론위원회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팀장님과 함께 선거방송 토론위원회와 관련된 이야기들 좀 들어볼 수 있었는데 마지막으로 유권자들에게 한 말씀 하실 수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유권자에게 선거방송 토론은 정당 또는 후보자의 정견, 정책 공약 및 자질 등을 한 자리에서 비교 판단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기회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나의 한 표가 우리 지역, 우리나라의 미래를 결정짓는다는 마음으로 선거방송 토론을 통해 정당 후보자의 정견, 공약, 자질 등을 꼼꼼하게 살펴봐 주십사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특히 내년 대통령 선거와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대비해서 저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는 후보자에게는 공정하고 유권자에게는 보다 유용한 토론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많은 격려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 최영돈 팀장님을 모시고 선거방송 토론위원회와 관련된 이야기들 나눠봤습니다. 팀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